다육로떡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에서 지금 인터뷰 3부 영상 진행을 하는데요. 1, 2부 영상 함께 보신다면 훨씬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농업기술원 선인장 다육식물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선인장 연구팀장 이재홍입니다. 혹시 이 다육식물이나 선인장 이 유통 구조가 이제 우리는 구매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하우스로 되어 있잖아요. 판매장이 네, 네. 다육이 판매하는 곳이 거기서 다육이를 키운다고 착각을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사실은 판매를 하는 곳도 재배하는 곳에서 가지고 와서 예. 재배지와 환경이 비슷하게 하고 판매를 하는데 막상 다육이를 딱 집어들 수 있는 데까지 오는 어떤 이 유통 구조가 예. 혹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다른 화해류하고 좀 비슷한 경로를 많이 거치는데요. 네. 한 3년 전에 조사했던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농장들을 찾아다니는 도매상 네. 또는 중간 도매인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그 소매상으로 공급되는 비율이 약 7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예 농장으로 찾아와서 소매상이 찾아와서 네. 물건을 사가지고 가는 경우가 한 15%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개인 판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머지 15% 정도가 거래되는 걸로 조사를 했었는데요. 네. 코로나 이후로 이 네. 상황들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 도매상들의 활동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네.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가 되는 비중이 아주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는 네.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있는데요. 네. 농가들이 그동안에 주로 그 생산물들을 판매를 하던 대상들인 네. 도매상들이 비중이 축소가 되니까 농가들이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조성해주고 직접 판매에 나설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취지로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온라인 판매 비중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또 더 다육식물을 만나보실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다 연구가 다 끝났어.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아까 농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아마 이 농가는 판매, 그러니까는 그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하는 판매 농가가 아니라 재배 농가에서부터 소비자하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직거래라고 농산물을 표현을 하잖아요. 네.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온라인 구매 시스템을 지금 이렇게 연구를 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특정 다육이를 잘 재배를 하는 농장의 다육이를 전국에 계신 분들이 거기 가지 않아도 앉아서 쇼핑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오겠네요.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에서는 종자를 개발하는 연구 사업도 지금 많이 하고 계세요.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보니까 주로 에케베리아랑 세덤 부류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집중을 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에케베리아에 이렇게 막 이렇게 집중을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에케베리아가 국내외에서 가장 유통 비중도 많고 생산 비중도 큽니다. 국내에서 생산은 70%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비중도 80%가 에케베리아입니다. 그래서 에케베리아에 크게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많이 찾는 다육이. 아마 여러분들이 키우고 계신 베란다를 보시면 이게 에케베리아다 세덤이다 구별을 정확하게 못하셔도 장미처럼 납작하게 화분에 붙어갖고 얼굴 로제트가 예쁜 그런 애들이 대부분 다 이제 에케베리아에 속하니까 아마 대부분 지금 그런 다육이들 다 키우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많이 찾는 그런 그 상품을 이렇게 개발을 하는데 이제 포인트를 이제 맞추고 계신 거죠. 새로운 품종 하나를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시간과 비용은 제가 그냥 여쭤본 건데 시간은 어느 정도 들까요? 시간은 다육식물들이 보통은 잎을 떼서 번식을 하거나 줄기를 잘라서 번식을 할 수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다른 식물들에 비해서 육종하는 기간이 뭐 크게 길지는 않고요. 보통 5년 정도면 새로운 품종을 빠르게 육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꽃이 피는 경우에면 네. 예를 들면 칼랑코야나 네. 뭐 개발선인장이나 네. 그런 꽃을 봐야 되는 것들은 네. 일단은 번식을 하더라도 1년이 경과를 해야 꽃이 피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한 2년 정도 더 잡아가지고 네. 7년 정도, 짧게는 7년이 소요가 됩니다. 아니 우리가 이 예. 다육식물 선인장 연구소에서 IC 그린을 만들었어요 하고 출하를 딱 했는데 예. 그 애가 시장에서 딱 출하가 되기까지 5년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네. 우리가 교배를 시작해서 네. 그 암술머리에다가 네. 수술에 있는 꽃가루를 옮겨주는 거에서부터 네. 우리가 아이시 그린이라는 품종이 만들어지기까지가 5년이 걸리고요. 어떻게 태어나기까지가 5년인 거고 예. 만들어지기까지가 5년이고 예. 그럼 상품화되기까지는요? 상품화되는 건 우리가 보통 그 품종화를 시켰을 때 네. 우리가 종묘로 보유하고 있는 게 보통 200주에서 300주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200주에서 300주가 보통 1년에 10배 정도 증식한다고 보면 네. 그게 2,000주, 3,000주, 네. 또 2만 주, 3만 주 가게 되는 거죠. 네. 3년째 정도 지나야 소비자들이 만나볼 수 있으니까 짧게는 소비자들이 만날 수 있는 때까지 한 7년 정도가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죠?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내년 정도라고 하셨나? 자, 수사나 클로에 이런 애기들이 시중에 딱 나왔다. 이 애기들은 진짜 여기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 5년 가까이 키워내고 실제 소비자들한테 가기까지 짧게는 7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만들어진 그런 품종들이 가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런 그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에서 만들어낸 이런 신품종에 대해서 가치를 좀 높게 평가를 제가 나름대로 하는 이유는 이 다육이가 모양이 안정화되어 있다는 거. 그게 우리가 이제 키우다 보면 모양이 변한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이 생기잖아. 이꼬지를 했는데 모양이 다르다거나 이런 경우들이요 이렇게 있는 게 우리가 얘를 딱 요 아이로 계속 번식을 하고 싶다면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양 번식을 하게 되면 그 네. 특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맞아요. 네. 그런데 그 특성이 제대로 유지가 안 된다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품종 개발하는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네. 그 개통선발을 잘 못 해냈기 때문이거든요. 그 순도를 높이는 과정이 부족해서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고 네. 우리는 뭐 연구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그 과정들을 거쳐서 순도 높게 그 형태나 색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거고요. 네. 일반적인 식물은 네. 보통 이제 돌연변이라고 하는 돌연변이요. 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게 이 다육식물보다는 훨씬 덜해요. 보통 다육식물은 증식했을 때 10에 4승 내지 5승 정도의 하나 정도 돌연변이 개체가 출현한다고 그래요. 10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10에 4승이면 10,000개, 10에 5승이면 이제 10만 개. 네. 그러니까 농장마다 이제 증식을 하면 한 10,000개 정도는 또 우습게 증식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게 이제 금도 나올 수가 있고, 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철화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 품종 등록에 그 필요한 순도는 그런 이형주가 발생될 확률이 3% 이내여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 가다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때, 저는 이제 다육이 그 농장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 때,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가 이렇게 그 육종을 해갖고 판매하는 이런 다육들은 모양 유지, 형태 유지에 그게 굉장히 높은 거예요. 제가 실제로 어떤 농장 사장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IC 그린을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얘는 누가 키워도 IC 그린의 얼굴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런 새로운 그 육종이 되는 그런 그 다육식물이 가져야 될 덕목이라고 하면 첫 번째가 누가 키워도 그 모양.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순도가 높은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 그걸 위해서 이제 재배 기간, 그러니까 키워내는 기간은 5년, 소비자가 만나보기까지는 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여러분께 공을 들여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다육시장이 이 매니아님들의 어떤 그런 취향과 트렌드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이게 이제 유튜브라든가 이런 매체를 통해서 뭔가를 보면 그 취향들이 너무 빠르게 변하는데 우리 다육이를 새로운 다육이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이렇게 길다 보니까 혹시 거기에 계속 우리가 뒤처지고 있을까, 이제 사실 그게 조금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일반 그 재배 농가에서도 육종을 하잖아요.
그 육종하는 시간이 좀 혹시 어느 정도 걸리는지는 혹시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굉장히 짧은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짧은 걸로. 뭐 그게 좋다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트렌드에 맞게 이제 막 이렇게 해서 시장에 이제 선보이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장점이 있고 또 이제 품질이 그러니까 품종이 안정화되지 않는 단점이 있을 수 있는 이제 그렇긴 하지만 좋다 나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그러면 이름 짓는 거 있잖아요. 장명하는 거.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 짓을 때 엄청 고민 많이 하잖아요. 너무 궁금한 게 다육이 새로 이렇게 만들어내시면요 이름 어떻게 지어요? 그 고민을 1년에 너다섯 가지는 해야 되는 게 고민입니다. 아, 그래요? 이런 그 우리가 연구를 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면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우리가 지어주듯이 연구한 사람이, 육성한 사람이 지어야 되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그 식물의 특성이 가장 잘 반영되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저는 선택을 합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뭐 계속 아이시그린 얘기했으니까 아이시그린을 직접 지으신 거예요? 아이시그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백분이 싹 앉아 있는 모습이 이건 얼음은 아니죠. 얼음은 아이스죠. 그래서 이건 뭐 성해가 낀 듯이 뭐 식물 위에 얼음이 성해가 앉은 듯이 아이시한 느낌이 굉장히 강했고요. 빨간 색상이나 그런 뭐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색깔이 아님에도 충분히 이건 매력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그린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이시 그린이라고 장명을 했는데 뭐 부르기 쉽게 자꾸 가다 보니까 아이스 그린도 되고 국제적으로도 그냥 아이스 그린으로 막 그 구글 같은 데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특성을 가장 잘 발현해 줄 수 있는 이름, 기억하기 쉬운 이름으로 짓고 있습니다. 이미지 매칭이 잘 되고 어떤 이렇게 특징이 조금 드러날 수 있게. 혹시 저 궁금한데 카카오팁스는 우리 그 연구관님께서 참여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한 겁니다. 그래요? 어떻게? 제가 카카오팁스 봤더니 처음에 이름을 초코팁스라고 이렇게 하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카카오팁스가 됐어요.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건 제가 처음에 카카오팁스라고 이름을 지었던 게 맞아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품종이 등록되는 과정에서 품종명에 대한 심사를 또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그 다른 품종의 이름과 겹치지 않아야 되고, 뭐 예를 들면 제가 육성했다고 제 이름을 뭐 쓴다든가, 그 품종명을 붙일 수 있는 요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카카오라는 게 식물의 이름하고 똑같다라는 게 문제가 돼서 초코팁스로 급하게 변경을 해서 등록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에서는 지금 카카오팁스로 유통이 되고 있지만 등록될 당시 최종적으로 등록된 이름은 초코팁스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름 하나 짓는데도 쉽지 않네요. 사실은 여러분들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도 한자, 인명용 한자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다육이 여기 식물에서는 카카오라고 하는 식물이 있어서 안 된다고 그래서 초코팁스로 그렇구나. 자, 아까 이 얘기를 제가 잠깐 했었는데 여러분들 우리 그 원래는 테트라잼으로 만들었어요. 덴트라잼을. 근데 우리가 발음이 왜 테트라잼은 왜 테트라잼이라고 혹시 이름 지으신 거예요? 제가 만든 품종들 중에서 그 당시까지 가장 분지력이 좋은 식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하는 기간 10개월 동안에 보통 분지가 3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요새는 뭐 이제 두수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4두가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품종이었어요. 테트라는 4를 뜻하는. 어머, 웬일이야. 여러분들. 자, 덴트라잼 아니에요. 테트라잼입니다. 4를 뜻하는 거고요. 다른 거보다 머리 모양이 작으면서도 이뻤어요. 보석같이 빛나는 4개의 보석이. 그래서 잼이라고? 그래서 테트라잼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웬일 이렇게 신중하게 이름을 짓는데 어쩌려고 이게 덴트라잼이 됐는지 발음 때문에 그랬을까요? 어쨌건 여러분들 덴트라잼은 테트라잼이 원래 맞는 거고, 자,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미 이름에서 그 다육이 성격이 다 들어갔죠. 분지를 잘해서
테트라 4개의 얼굴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물이 들면 보석처럼 예뻐서 테트라잼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대요. 이게 제가 이 질문 사항이 왜 있었냐면은 제가 요거를 봤어요. 그리고 아이시 그린과 너무 유사한데 아이시 그린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유통이 되기도 하고 실제 처음 만들어진 이름하고 다른 이름으로 유통이 되기도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요거를 여쭤봤는데 이거는 좀 이렇게 이름을 좀 바로 잡아서 이렇게 유통을 좀 이렇게 하고 불러주고 하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육종하신 그 다육 중에서 해외 수출 상품 중에 주도하고 있는 게 혹시 어떤 게 있어요? 해외 수출 상품은 네. 뭐 꾸준하게 나가는 것들 위주로 하면 네. 뭐 아이시 그린이나 아까 말씀드린 크림티나 크림티? 예. 크림티는 그리고, 정말 너무 예뻐요. 해외에 뭐 네덜란드의 네. 그 다국적 기업하고 네. 그 판매 계약을 한 품종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뭐 매년 10여 개 품종은 꾸준하게 나가고 있는데요. 뭐 나가는 비중이 보면 그 속별로 보면 에케베리아가 80%, 네. 그리고 에오니움, 크라슐라, 그랍토페탈름, 파키피티움 뭐 다양하게들 나가고 있어가지고 네. 특별히 수출하는데 어떤 것들이 많이 나가느냐 하고 짚기는 어려워요. 너무 많은 종류들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다육식물 원산지는 아니에요. 원산지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속에 지금 다육식물을 수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다육이가 세계에서 경쟁력이 그렇게 좋아요? 왜냐면 원산지도 이쁜 게 많을 텐데 네. 우리나라가 다육식물을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다육에 대한 그 세계적인 인지도라든가 어떤 부분에서 우리나라 다육들을 구매를 해가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은 네. 한번 한다면 하는 거잖아요. 네. 30년 전에는 다육식물의 불모지였죠. 네. 그런데 농가들이 더 많은 종류를 여러분들께 선을 보이겠다면서 네. 해외 각국을 다니면서 네. 모든 종들을 다 수집을 해온 거예요. 네. 어느 날 뒤돌아보니 다육식물 자원 강국이 되어 있었던 거죠. 오. 거기를 중국이 눈여겨보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종묘로 쓸 것들을 수입을 해가죠. 벌써 한 10년 전부터 5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5년 동안 집중적으로 중국으로 수입을 해가서 그것들이 다시 중국의 다육식물 시장을 형성하게 된 거죠. 네. 그 외에도 우리보다 먼저 다육식물을 받아들였던 일본 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수출을 하고 있고요. 네. 대만까지 수출을 하고 있어요. 아시아권에서는 아주 그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그 또한 이쁘게 키울 수 있는 농가들의 뭐 재배 기술까지 더해져 가지고 네. 해외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덜란드에 위치한 그 다국적 국가에서도 우리 연구소를 몇 차례 찾아와서 네. 계약을 하자고 해서 해외로 먼저 우리 연구소가 알려지고 그 다음에 수출 계약이 성사된 경우거든요. 네. 뭐 주요한 그 다육식물의 강국이라고 하면 미국을 예로 들 수도 있고 네.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 지역이 벌써 다육식물 역사로 보면 200년이 넘은 곳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해가고 또 우리나라 품종이 금방금방 알려져서 해외 시장에 입소문이 나는 지금은 다육식물의 강국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가 하는 역할이 해외에서 이렇게 많이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의 매니아님들이 몰라.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제가 진짜로 많이 이렇게 언급을 해서 많은 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다육을 만들어내는지 소비자들을 위해서 어떤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는지 정말 많이 정보를 소비를 하셔서 여러분들 다육 생활 하실 때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해서 진짜 저는 우리나라 다육이가 세계적으로 정말 위상을 좀 이렇게 저는 손흥민 선수라든가 김연아 선수만큼 이 다육이가 다른 나라에 이렇게 가면은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금메달 이렇게 따는 것만큼 저는 그게
왜냐면 저는 해외 채널 그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거든요. 네. 우리나라 다육식물을 언박싱하는 게 트렌드예요. 네. 너무 예쁜 그 다육이를 이렇게 사서 근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다육들이 더 많이 알려지는데 되게 안타까운 게 네. 정작 우리나라 그 영상을 통해서는 접하기가 어렵고 네. 자, 이제 언어가 이제 한계가 있겠지만 네. 자기들 영상에서 이제 우리나라 다육들을 가져다 이렇게 언박싱하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한국은 다육이를 잘 키우냐 네. 그런 부분에 관해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좀 이렇게 이제 알려져서 우리나라 다육이 위상이 좀 이렇게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23년 우리 다육식물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까지 해왔던 네. 연구 활동들을 네.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네. 농업인들이 원하는 신품종을 만들고 네. 또 보급을 잘해서 농가의 판매가 확대가 되기를 소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농가 소득도 향상이 되고 네. 또 새롭게 소비 시장도 창출이 돼서 지금 이 채널을 보고 계신 소비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커다란 포부를 지금 아주 짧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자, 일단은 그 우리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의 존재 이 이유는 뭐냐면 농가를 위해서 지금 연구하고 그다음에 품종을 육성하고 기술을 이전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데 제가 그 사이에 껴가지고 소비자가 최종 소비자가 껴서 우리한테도 뭐 좀 도와주세요라고 지금 읍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워낙 바쁘신데. 근데 지금 목표 자체가 많이 좀 달라진 게 소비자들을 위한 연구, 소비자들을 위해서 지금 그 농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을 위한 어떤 그런 그 온라인 전시관이라든가 아니면 증상에 관한 네. 그 글을 쓰실 수가 있고요. 사진도 여러 장 올려서 네. 사진을 통해서 바로 온라인으로 진단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름도 다육이 이름도 뭐 가능하죠.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이제 아프면 이거 왜 이래요라고 그 판매 농장 사장님하고 하면 뭐 편하시긴 하겠지만은 여기 완전히 전문가님들이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세요? 무릎병하고 줄기썩은병 구별도 잘 못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 혹시 다육식물 키우다가 어떤 특정 증상, 병증 같은 게 발병을 하게 되면 플랜트 119에 문의하셔가지고 답변 직접 해주세요. 저를 포함해서 네. 지금 그 다육식물 연구하는 연구원이 6명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네, 시간 되는 대로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머 어떡해. 자 여러분들 자 플랜트 119 활용하셔가지고 다육이 아픈 거 심지어 다육이 이름도 이렇게 그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그리고 알리다육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니까 알리다육 통해서 또 필요한 정보들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진짜로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연구 사업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는 그 연구 결과가 소비자들한테 조금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제가 이렇게 다 좀 이렇게 걸러가지고 여러분께 많이 알려드릴게요.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인사. 어색하세요? 저 연구관인데요. 연구관이요? 그렇구나. 연구관님. 자, 저는 경기도 농업기술원 선인장 다육식물연구소에